네, 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다이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인간 중심 보안의 선도자 프루포인트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목적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유출시키거나 그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몸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까지 가미된 매우 뛰어난 보안 솔루션들이 활약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프라 차원에서는 외부 공격을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점점 계속 늘어나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인프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 공격 대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탄탄하게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내부 정보를 입수한 다음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유형의 사이버 공격으로 랜섬웨어가 있고요. 랜섬웨어의 주요 유입 경로는 바로 이메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그리고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면 충분할까요? 뭔가 이메일 보안에 특화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오늘 웨비나에서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검토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준비된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설문응답 이벤트입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저희가 몇 명을 추첨을 하냐면요. 오늘은 조금 추첨하시는 분들의 수가 좀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50명 추첨했는데 오늘은 10명만 추첨을 하거든요. 하지만 평소 대비 상품이 좋아졌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스타벅스 카드 2만 원권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성실히 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하면 질문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2번째 세션까지 다 끝난 다음에 발표자분들께서 직접 또 구두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많은 질문들 중에서 3개의 베스트 질문을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카드 3만 원권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저희에게 프루포인트 인간 중심의 보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프루포인트 코리아 최윤환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프루포인트에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저 최윤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렸던 최윤환, 프루포인트의 최윤환이고요. 저는 오늘 프루포인트의 인간 중심의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 정보 보안의 패러다임과는 조금 다른 이제 인프라 중심의 보안이 아닌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좀 보안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프루포인트 회사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갖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3년밖에 안 됐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23년 차 미국의 정보보안 회사고요. 뭐 사실 여러 리서치 회사들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가장 뭐 포춘 100대, 500대, 1000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피플 센트릭, 지금 이제 현재는 휴먼 센트릭이라는 보안 철학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보안 부분에서만큼은 글로벌에서 저희가 1위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만 몰랐겠네요.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이런 프루포인트 회사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2024년, 2025년 비즈니스하고 사이버 공격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신 AI 기술의 유행입니다. 네. 네, 뭐 AI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장 이제 흔히 요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 네, 이걸 활용해서 네. 뭐 학생들은 리포트도 쓰고요. 네. 네, 기업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은 뭐 과거에 이제 소스를 활용하는 거지만 어쨌든 뭔가 뭐 보고서를 준비하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과제를 수행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이버 공격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제 피싱 공격에 요 챗GPT를 좀 활용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이게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거의 못 만들거든요. 네. 근데 물어보면 만들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뭐랄까요? 능력이 그동안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 해킹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 네. 그랬는데 야 물어보면 해커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막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AI라는 기술이 답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뭔가 그럴싸한 문장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의 새로운 그 글의 문장을 만들어 예를 들어 뭐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도 글을 써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못하는데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이버 공격에 좀 활용이 좀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지금 트렌드라고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요거는 이제 10년 동안 계속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많은 대기업들도 클라우드로 넘어갔습니다. 네. 클라우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그 IT 관점에서는 편의성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 네. 효율성도 많이 증가하고. 하지만 이제 사이버 공격 관점에서는 어쨌든 온라인에만 붙어 있다면은 공격에 그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편의성을 증가시켰지만 사이버 공격 관점에서는 공격에 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관점을 또 가져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셜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네. 아주 성공적인 소셜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구독자에게 뭐 특정한 그 상품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반대로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제 성격 급하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네, 네. 네, 이런 것들 인간의 특성을 네.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아주 잘 적합을 시켜서 이렇게 네.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쿠팡에도 있고 다른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이버 공격 관점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그 취약점, 약점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커들이 좀 연구를 했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도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진짜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뒤쪽에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이제 사이버 공격 진화에도 지금 직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 교집합으로. 네. 또 제가 아니라 또 가트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뭐 같은 화가 얘기하는데. 네, 가트너에서 이제 CISO의 전략적 필수사항 세 가지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제 변화하는 디지털 운영 모델에 이제 CISO 분들도 적응하고 네. 클라우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AI.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챗GPT는 모든 임직원들이 거의 다 이제 업무에 활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네. CISO 분들도 정보보안 관점에서 반드시 정보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점에서 네. 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트너에서도 이제 인간 중심의 보안이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요 인간 중심의 보안이라는 메시지는 저희 프루프포인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트너도 이 인간 중심의 보안이라는 요 메시지를 네. 전달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보안 철학을 조금 더 이제 글로벌리하게 한국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포인트가 되게 성견지명 있게 저러한 움직임 캠페인을 이제 해오셨던 건데 이제는 가트너 차원에서도 저렇게 메시지가 나가니까 네. 프로포인트 앞으로 더 잘 되시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간 중심의 보안은요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어떤 취약점 그거를 이제 악용해 가지고 네. 사이버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간 중심의 보안의 철학의 이제 핵심인데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자면 이제 버라이즌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74%는 이제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라는 네. 실제 분석 데이터가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해커들이 공격하는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들인데요. 이런 프로세스들도 사실은 다 인간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인간을 타겟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을 또 연구해서 네. 공격하는 그런
그 공격 기법들,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아, 그 그렇죠. 좋은 네. 머리를 왜 저런 데다 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해커들 정말. 좀 여담이지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또 해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더 못 막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맞습니다. 좀 딱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해커들도 그냥 단순히 이제 범죄자죠, 사실은. 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러니까요. 딱 한 명만 얻어 걸려라. 그 한 네. 명이 1년, 2년, 10년의 재산을 또 벌어다 준다. 이런 그러니까요. 마인드로 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나쁜 놈들 진짜.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랜섬웨어 감염이 돼봐서 압니다. 아,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커들이 굉장히 좀 그 고민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과거에는 인프라 방화벽이나 아니면 뭐 웹방화벽, 네. 뭐 엔드포인트의 솔루션들을 직접 뚫으려고 고민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보부 안에 계신 분들은 네. 솔루션도 업데이트를 잘하고 계시고 네. 사실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계셔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도 점점 뚫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자꾸 뚫기 어려운데 내가 이거 계속 이쪽에 고민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명함을 받고 네. 그 사람한테 가짜 메일을 보냈더니 네, 네, 이게 네. 먹힌다라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해커들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아. 더 이상 복잡한 이제 인프라를 뚫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 너무 네. 어렵다. 네, 너무 네. 잘하고 있으니까 네. 대신에 사람을 타겟으로 공격을 해보자. 아, 그러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보안 담당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회사에 진짜 보안 담당자가 우리 회사 보안 솔루션 이만큼 잘 도입해 놓은 거예요. 네. 진짜. 근데 그분은 회사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할 때 귀찮아서 네. 그 2차 인증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뚫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시스템은 절대 못 뚫는데 네. 사람은 이게 편의성을 어쨌든 추구하다 보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보안들이 막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 업무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 귀찮아. 그래갖고 2차 인증 꺼놨는데 세상에 거기로 네.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안 담당자였네. 그 사람 거 메일 탈취하면 당연히 루트코나 얻어갖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은 사실 대부분 이메일로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 이메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는 네.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어떤 뭐 스팸 피싱, 랜섬웨어 공격, 첨부 파일, 뭐 URL, 악성 URL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복잡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메일 공격의 기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 네. 근데 웬만한 뭐랄까요 그 속여서 온 메일들은 네. 뭐 스팸 차단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걸러지지 않나요? 아, 네.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못 그- 걸었는구나. 너무 네. 교묘해져서. 네. 그 기술이 이제 발달은 네. 보안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해커들도 아, 그러니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나쁜 계속 놈들 진짜. 네, 우회하는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요. 아, 네, 속임수가 핵심이라고 그 말씀드리는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커가 그 어떤 그 사람한테 나는 해커인데 네. 여기 랜섬웨어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거 좀 열어서 감염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그러죠. 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이메일 공격의 기본은 속이는 겁니다. 네. 제가 S그룹의 누구누구인데요. 맞아요. 저기 입사 지원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혹은- 아, 열어봐야지 네. 어떻게. 네, 맞습니다. 혹은 내가 거래처의 새로운 담당자인데요. 아. 계좌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송금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와, 그 소름 돋았는데 진짜 저도 정말 많은 거래처들이랑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거래하다가 1년이 거래가 없었어요. 한 2년 만에 거래하는 거네. 그러면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 바뀌거나 네. 법인 통장 계좌번호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달라고 하거든요. 네. 아무 의심 없이 더블 클릭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걸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메일 모든 공격의 기본은 사실 사칭, 사기, 뭐 이런 속임수라고 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 그런 이메일 그 뭔가 속이는 그런 기술들을 네. 사실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B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이메일 사기라고 이제 말하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이건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냥 네. 인간들이 그냥 하고 있는 인류의 원초적인 범죄, 사기 범죄 행위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요 이메일 사기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이 없어도 되고요. URL이 없어도 돼요. 이메일 본문 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지?
보통은 첨부 파일이든 URL이든 이렇게 클릭하거나 네. 그런 행위 때문에 뭔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내부에 보안 교육할 때도 모르는 이메일 도메인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보통 교육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말 그대로 이제 사기를 이제 치는 거기 때문에 뭐 IT의 어떤 복잡한 어떤 코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아도 과거에는 많이 이용했죠. 네. 현재도 이용하고 있지만 네. 일부로서 이용하고 네. 가장 핵심은 네. 상대방을 속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 그런 야. 이메일 그 사기 기법이 가장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만으로 속인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사정과 네. 그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네. 타겟팅된 그 대상이라면은 네. 많은 정보들을 사전에 수집해서 한 네네. 번에 빵 네. 때리겠죠.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나만 낚여라.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 한 번 공격할 때 네. 한 명, 두 명한테 보내는 건 보통 우리가 APT 공격, 네, 네, 타겟티드 네,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 말고요. 네. 대부분은 100만 명, 200만 명한테 한 번에 보냅니다. 와. 가능해요. 100만 명한테 보냈는데 대여섯 명 걸리겠지. 네.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명만 얻어 걸려라 이거예요. 와. 그 한 명한테 금전적인 걸 취득하고, 물론 뭐 정말 한 명만 얻어 걸리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네, 그런 네, 마음으로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BEC 공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얼마나 뭐 그런 이메일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와, 장난 아니다. 네, 6,600만 와. 건인데요. 이건 저희 프루프포인트에서 월 평균이요? 네, 심지어 월 평균입니다. 네. 와. 저희가 올해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네,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차단하고 있는 횟수가 6,600만 건인데 이것도 1년 전체가 아니라 월 평균 차단하고 있는 BEC 공격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네. 유튜브 채널을 봤다. 그러면서 자기네 솔루션을 홍보해주기 참 적합한 채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재윤이 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네, 일단 바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무슨 외국에서 내 채널을 보겠어 하면서 스팸으로 돌려넣긴 했는데 네, 그런 메일에 예를 들어 제가 회신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걸려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런 사례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언론에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도의 어떤 아나운서분이 네. 하버드에 입학 제의를 받고 네. 아나운서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SNS에다가 나 떠난다. 근데 이제 하버드에서 아닌데. 아, 그렇게까지. 네. 알고 보니까 그 이메일 자체가 다 사기였고 와. 상대방하고 심지어 통화도 많이 했었대요. 진짜요? 네. 그 모든 게 다 이제 사기로 드러났던. 와. 그 아나운서는 이제 그냥 일반인이 됐겠죠.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 검색해 보면은 바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E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사기 공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뭐 대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속인다든가 아니면 메일상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속인다든가 아니면은 또 특별한 기법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속이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좀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신원사칭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신원사칭 제가 이제 번역하는 게 좀 약간 어려워서 신원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 치자면 뭐 ID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요즘에 아이덴티티 워낙에 많이 보급이 돼서 잘 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원사칭 첫 번째 기법인데요. 요거는 그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네. 저기 위에 있는 문장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피사 정보보안팀의 최프로 대리입니다. 네. 이렇게 저 최프로 대리인 것처럼 네. 가장해서 메일을 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음. 네, 이메일을 사기하는 가장 그 흔한 유형인데 네. 맨 왼쪽에 있는 그 도메인 스푸핑과 같이 네. 내가 마치 프루프 포인트 직원인 양 저 도메인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기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사 도메인 저거는 요즘엔 안 속는 것 같아요. 유사 네. 도메인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얼핏 보면은 막 피곤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건 네. 또 몰라요. 네, 저게 지금 뭐 저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발표를 위해서 잘 보이게끔 저렇게 맞다. 소문자를 그러네요. 숫자 0으로 좀 잘 보이게 바꿔놨는데 모를 수 있겠다. 네, 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알파벳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I 똑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쓰면은 사람은 몰라요.
뭐 아랍어나 뭐 그런 네, 진짜 네. 진짜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 따와서 네, 맞습니다. 하면 네. 와 감쪽까지 솟겠는데요. 네, 그러면? 세상에 언어는 많고요. 동일하게 생겨 있는 그런 비슷하게 생긴 그 문장은 생각보다 그 문자는 생각보다 있어요. 몇 개 찾아보면. 그렇구나. 네, 네. 해커들은 거기까지 연구하고 자기 연구하기 싫으면 챗GPT에 쳐보면 알겠죠. 야 진짜 집요하다 진짜 정말. 아, 네. 그리고 뭐 잘 속진 않지만 뭐 디스플레이 네임 스푸핑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 도메인만 보면은 구글.com으로 되어 있는데 뭐 네. 앞에 있는 이름은 뭐 익숙한 사람 이름 뭐 제프로 대리 뭐 이런 아. 식으로 네, 속이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누구인 거냐만 그 누구인 것처럼 나를 이제 그 다른 사람으로 이제 말 그대로 사칭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속이는 이런 기법을 이제 신원 사칭 기법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요거는 굉장히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정보보안 팀에서도 사실 잘 대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뭐 디마크라는 인증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네. 스푸핑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디마크만으로는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유사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유사한 그 도메인은 사실상 요거는 그 이런 우리 회사를 사칭하는 유사한 도메인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은 이런 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저런 이제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제 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일을 가끔씩 이렇게 받을 때 그 메일 도메인에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쉐어다이티면 이 메일은 shareDIT.co.kr에서 발송한 메일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네. 도메인은 실제 shareDIT.co.kr에 찍혀 있는 메일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그 메일 서비스 자체에서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시스템상에서 뭔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거는 좀 그 사용자한테 경고를 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쉐어데이터에서 보낸 메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한 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뒤쪽에서 이제 저희 곽종원 부장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일단 첫 번째 신원 사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BEC 기법은 이제 메일 네, 텍스트로 이게 속이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뭐 제목에는 긴급하다. 뭐 계좌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 당연히 이제 보낸 사람도 사칭을 했겠죠. 네네네. 제가 뭔가 관계사에 있는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했을 거고요. 네.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계좌가 좀 변경됐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낸 사람이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고 매번 이제 메일을 네. 주고받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 의심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이사님께서 먼저 네. 말씀하신 게 저걸 누가 걸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네. 네. 정보 보안을 하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서 네.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한테 그러네요. 보냈을 때 한 명만 얻어 걸리면 음. 네. 그러면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내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메일 텍스트만으로도 속이는 기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메일 텍스트로만 속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뭐 문장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게이트웨이 관점에서 이런 메일들을 좀 차단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들으시면서도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기술들은 현존하고 있고 보유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좌번호라든가 뭐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이런 뭐 특수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으면 뭐 당연히 차단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급하면 결제해 주세요. 진짜 급하면 네, 전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 이거는 메일만 있으니까 네, 전화 안 맞습니다. 오네. 네,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을 사칭했다면 네,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겠네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네, 해커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보낸다고 해서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니까 하겠죠? 낚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네. 귀찮아서 아 네. 그렇죠. 전화하기 또 귀찮을 수도 네, 있고. 멀티팩터 인증을 안 한 거나 네, 전화로 확인 안 하고 네. 맨날 주고받던 사람이 오늘도 메일이 왔기 때문에 그럼 뭐. 예. 네. 매번 확인하라는 뭐 회사의 강력한 뭔가 프로세스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안 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해커도 생각해요. 네. 근데 그중 하나만 걸리는 그러면 야 이거 효과 있네. 해야겠다 네. 계속. 그러겠네요. 네, 실제로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퀴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퀴싱. 요거는 뭐 이것도 이메일 이제 사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메일 본문이 아니라 우와. QR 코드를 메일에 삽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수신자가 뭐 이제 내용 보면 뭐 제목 보니까 기프티콘을 주네. 뭐 여기 QR 코드에 접속하면은 이걸 드립니다. 뭐 네. 개인정보 입력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호기심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제 이 QR 코드를 이제 찍어보는 건데 야. 이게 왜 잘 낚이냐라고 네. 그러니까 왜 잘 낚이냐면요. 네. 생소해요. 좀. 이게 저희 문자나 네. 메일에서 네.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도메인 이상하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진짜 무슨 뭐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은 신한은행 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예를 들어 아이콘이 있지만 작동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저 정보 입력하는 데에는 네. 이게 입력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안 속는데 네. 와 저는 진짜 QR 코드 이렇게 오는 거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QR 코드가 왔네 자연스럽게 카메라에서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메일을 다 포장을 해요. 제목도 발신자도 그리고 이제 특정 불특정 혹은 특정 타겟들한테 메일을 쫙 보냈는데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아 그래 뭐 이렇게도 속일 수 있지 저렇게도 속일 수 있지 그러는데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아 설마 QR 코드 가지고 속이겠어? 야 네. 바로 속을 것 같은데 네. QR 코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속고요.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이제 이사님께서 뭐 알고 계신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당첨됐다고 뭐 이런 메일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MS 시스템 그 회사 정보보안팀 누구누구인데요. MS 시스템에서 네. 메일이 발송될 겁니다. 그 안에 QR 코드 찍어서 오. 예, 거기에 와. OTP 패스워드 입력하세요.라고 올 수도 있어요. 와.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안내 메일이 왔으니까 진짜겠거니라고. 네. 방금 생각할 것 말씀드린 같아요. 게 이제 인간 중심의 보안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야. 사람의 이제 취약한 점들을 네. 다 이용해서 총체적으로 이용해서 네. 하는 진짜 대표적인 그런 공격 기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뭐 보안 담당자도 속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와. 이 QR 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생소하지만 어쨌든 지금 다 해커들은 이거를 그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봐도 저도 QR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QR 코드 만들기 엄청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IT의 기술을 이용해서 저런 생소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대응을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은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되게 금방 끝나요. 아 이게 안전한 QR인지 아닌지요? 네. 아. 그 이메일 게이트웨이 단에서 아니 그냥 단순하게 이 QR 코드만 읽어낼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어도 이 QR 코드는 결국에는 미리 가서 URL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한번 보고 게이트웨이 단에서 네.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만 갖고 있어도 네. 네, 요거는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채팅창에도 방금 QR 코드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적이 있다고 또 아. 채팅도 올라왔습니다. 아, 네. 야, 여러분 큐싱 처음 보셨구나.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야, 진짜 정말 속을 것 같아요. QR 코드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를 찍으셔도 돼요. 이걸 찍으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아, 이동이 되니까. 그런가요? 네. 이거는 찍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토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토드라고 합니다. 토드는 그 오라클 토드 그거밖에 없는데. 네. 저도 저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한글로도 영어로도 네. 그냥 쉽게 저 단어는 아마 앞으로 정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단어고요. 오, 네, 네. 저거는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전화, 텔레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메일의 사기 기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전화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거든요. 전 이메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전화가 나왔을까요? 네, 이 공격 기법은 이메일과 전화를 같이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확인하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전화도 가짜면 어떡할까요? 오 뭐야? 아까 소름 말씀드렸던 오, 네. 인도 아나운서 있잖아요. 네. 그분도 전화를 했어요, 실제로요. 그 이메일 오. 발신자고요. 네. 근데 그 전화 받았는데 전 하버드 어디인데요. 오. 그렇게 받았고요. 그 사람도 의심을 했던 게 아니라 당연히 하버드에 그 알려준 URL로 알려준 게 있어서 접속을 했는데 네. 거기도 그럴싸한 하버드의 URL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었고 야. 거기에 전화번호도 그대로 떠 있고 이게 보이스피싱 수준을 이제 좀 많이 넘어서는 굉장히 것 같네요. 고차원적인. 예. 와. 해커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네. 아 그만 좀 이해하실 것 노력했으면 같아요. 좋겠는데 해커들 정말. 네. 아. 근데 이건 딱 듣자마자 야 전화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솔루션으로 이거는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일단은 임직원분들과 정보보안 하시는 분들 모두가 네. BC 공격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익숙하고 네. 어느 정도 지식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임직원분들 스스로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아시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알면은 이거 의심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의심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공격 성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루션으로 막기도 네. 뭐 당연히 막아야겠지만은 네. 전화까지 활용하는데 어렵잖아요. 야. 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또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 만들어 가지고 네. 방어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야. 네, 이 토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케이스를 하나 좀 구체적으로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오. 발생했던 공격 기법인데요. 네. 좀 저도 이거를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머리가 아팠지만은 네. 이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FBI에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미쳤다. 실제로 미 그 정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CISA.gov 저기에 지금 게재가 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갖고 와서 네. 네, 작성한 내용이고요. 작년에 MGM이라는 리조트 겸 뭐 호텔, 뭐 카지노 네, 그런 네, 네. 그룹이 있어요. 유명하죠. 네, 그 굉장히 대형 그룹인데 거기를 타겟으로 스캐터드 스파이더라는 해킹 그룹이 공격을 했습니다. 저 스캐터드 스파이더라는 이제 그룹이 저기 이제 타겟으로 공격을 한 게 맞고요. 네. 실제 피해액은 로이터에 따르면은 한 화로 1,300원 야, 이상 미쳤다. 피해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거를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처음에 스캐터드 스파이더라는 곳에서 저기는 이제 사실은 MZ만 처음에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유명한 회사들을 다 공격하려고 메일을 보냈는데 네. 머리를 잘 썼어요. 음. 어디에다 보냈냐면은 어떤 회사의 IT 헬프데스크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 그 중에 MGM이 얻어 걸렸나 봐요. 아, 네. 그래서 MGM 직원이 이거 뭐지 메일은 이제 어떤 수상한 메일이었는데 잘 모르고 이제 하나를 클릭해서 네. 이제 감염이 된 거죠. 네, 헷갈릴 수 있겠지만 IT 헬프데스크 직원은 정보 보안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메일에도 충분히 낚일 수 있는 거예요. 낚여서 계정을 탈취를 당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캐터드 스파이더에서 이 계정을 탈취했으니까 네. 저 헬프데스크 직원으로 가장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신분을 사칭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에는 임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 메일을 보낼 때 첨부 파일에 어떤 특정 그 도구, 액세스 도구를 넣어가지고 네. 이걸 저 헬프데스크 직원인데요. 이거 지금 보내드리는 거 꼭 설치하셔야지 지금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임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야. 그리고 전화도 했어요. 와. 전화해서 저걸 어떻게 막아요? 저 헬프데스크 직원인데 방금 메일 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끊어도 네. 어느 정도 받는 입장에서는 진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물론 지금 결론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당했어요. 여기는. 네네네. 네. 그래서 헬프데스크로 그 직원으로 위장해서 임직원들한테 속이는 메일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싱글 사인온의 아이디, 패스워드, OTP까지 다 요구해서 받아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전화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건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 그룹은 10대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대단하죠. 네. 저런 진짜 패기도 넘치고 네.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겠죠. 이런 사기 한번 치기 위해서 영화에 마치 나올 법한 이런 기술 총망라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네.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익살스럽게 전화로 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 것 마냥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다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뭐 데이터도 탈취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격 기법을 사실 솔루션만으로 막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야, 이게 아까 영화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저기 뭐야? 저 오션스 11처럼 네. 뭐 이탈리안 자미 오션스 11 네. 많잖아요. 범죄 영화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데서나 볼 법한 기법들을 지금 일반 네. 기업들한테 해커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걸 사람이? 네.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스캐터드 스파이더가 작년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을 하죠. 아, 그러네. 네. 해커들은 야. 기업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성공 모델이잖아요. 완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은 베스트 프랙티스야, 이거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랜섬웨어로 돈을 벌다가 네. 요새 잘 안 걸려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인프라에서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URL, 악성 코드 네. 이제는 굉장히 좀 고도화된 솔루션들로 막아내고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신종 기술을 보고서
이거 돈 버는 방법 되겠다. 야. 그래서 많은 또 다른 이제 나쁜 해킹 그룹들이 네. 이거를 카피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또 토드가 유행할 거라고 또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네. 진짜 어떻게 막습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야, 읽었을 때 어떻게 막아요, 이거? 네,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근데 막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겠죠. 여러분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이렇게 딱 막는다기보다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천만 건. 생각보다 나쁜 이렇게 놈들. 많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매월 토드 공격은 1000만 건이 발송되고 있고요. 네. 방금 전처럼 복잡하진 않지만 자 메일 받으셨으면은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오래된 그 OK 캐시백 그런 문자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포인트 소멸될 거예요. 네, 와서 예. 인증하고 확인하시고 뭐 네, 찾아가세요. 뭐 그런 네. 거.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자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KB 카드에서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네. 카드에서 네. 이렇게 웹발신하고 문자가 딱 왔어요. 네. 지금 카드 발급 중인데 본인 아니시면 전화 바랍니다. 오. 저는 놀래가지고 정말 전화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거 왠지 전화하면은 또 조선족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서 안 조선 아마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또 워낙에 능숙하시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아마 그랬을 텐데 저는 다행히도 네. 이제 그 인터넷에 그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서 한번 검색하셨구나. 네. 또 다행이었던 게 그때 제가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발표하고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뒤늦게 그러니까 보고 지금은 내가 못하니까 이따가 해야지 약간 이런 다행이네요. 네, 굉장히 다행이었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전화를 활용한 그런 공격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거는 솔루션을 맡기보다는 좀 임직원분들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왼쪽에 이제 정보 보안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임직원분들이 정보 보안에 어느 정도 책임과 그 다음에 뭐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85%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임직원분들, 일반 사용자분들은 네. 다 저렇죠. 네, 정보 보안을 모르거나 아니면 네. 난 책임이 없어라고 네. 60% 가까이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가 막아줘야지 내가 어떻게 막아?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저만 해도 내 잘못 아닌데 네, 어떻게 맞아요. 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정보 보안의 그 프로덕트를 팔고 있는 세일즈지만은 이제 네. 반대편에 계신 정보 보안 그 팀, 정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요 메시지를 보시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들은 진짜 엄청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파 교육도 하고 네. 분명히 이런 사고 났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도 근데 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이 보안이 내 일이 아닌데 네, 그럼 금방 까먹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일단 팩트로 좀 인지를 하고,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이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죠? 잘하고 계신데도 지금 네. 이렇게 문제가 해커들이 발생하고 나쁜 있는 놈들이에요. 거죠. 네. 솔루션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인프라도 잘 구축하고 계신데, 네. 사실은 이제는 이제 임직원 하나하나 분들이 좀 보안 인식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네, 강력한 정보 보안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BC 공격, 좀 인간 중심의 보안과 BC 공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와 이제 관련된 저희 솔루션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뭐 이메일 게이트웨이 관점에서 이제 BC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웨이만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임직원분들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또 그런 관련된 솔루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이거 이메일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기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BC를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을 몇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5가지의 어떤 그 챕터로 이제 막는 그런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저건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저희 슈퍼노바라고 하고 있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서 이제 BC 공격을 차단을 하고요. 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분석해서 평소에 주고받고 있는 관계네, 아니면은 처음 보내시는 관계네, 이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하고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문 첨부 파일과 URL이 없이 네. 메일 텍스트만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구문을 또 분석해서 야. 네, 이 정도 하려면은 또 이제 머신러닝 엔진, 네, 우리가 있어야 될것 말하는, 같아요. 네, 그 머신러닝 엔진이 좀 필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요 기본 모드에 요 엔진이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을 4가지 레이어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저희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최대 이메일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내용들이 다 네.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저희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이메일에서 가장 많은 그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그 이메일들을
그 수집하고 또 분석하면서 그런 탐지 기법들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행위 기반의 AI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LLM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엔진 레이어를 가지고서 그 어려운 그 기술들을 사기 기법들을 다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반으로 아까 말씀하신 BEC 메일들을 다 탐지해서 차단해 준다라는 거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의 또 다른 한 축의 중요한 모듈인데요. 저희가 뭐 쉽게 탭이라고 그 부르고 있는 모듈이 네.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누가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임직원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지, 어떤 임직원이 그 위험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아주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TI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TA 뭐 569라든가 TA 544라든가 이런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해커 그룹들에 네. 대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발신자가 그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차단해야죠, 솔루션에서 네. 당연히 차단도 하지만은 우리 솔루션에서 이 공격자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공격자고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고 어떤 공격을 자주 해라는 네. 식으로의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정보를 알면 대응 방안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리포트를 하기 편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 이렇게 지금 많이 네. 공격 당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해야 됩니다. 네. 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첨부 파일이라든가 URL 이런 샌드박싱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웨이 관점이 아니라 이제 임직원들을 이제 그 교육하고 이제 훈련하는 네, 그런 솔루션인데요. 요건 이제 이메일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템플릿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정보 보안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교육 컨텐츠들도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훈련 성과, 현재 훈련 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잘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도 제공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휴먼 센트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네. 사실 지키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정보 보안의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인프라 시스템 열심히 보호해도 뚫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어쨌든 인지가 되어 있으면 한 번 의심을 하니까 네. 그런 방면에 정말 인간 중심의 그런 보안 교육과 보안 솔루션 도입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들어갔고 아, 제가 아닙니다. 입만 벌리다 봤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네, 저희 네. 평소 시간보다 조금 오바가 됐는데 오늘 저희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왠지. 그래도 여러분 되게 유익한 내용 아닌가요? 저 지금 되게 유익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으로 돌아올 텐데요. 잠깐만 한 1분 30초 정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보셨던 그 여러 가지 뭐 BEC 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 중에서 한 가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메일 인증, 디마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디마크 구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메일 보안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텐데요. 발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프루포인트 곽종범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프루포인트의 SE로 근무하고 있는 곽종범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전반 세션에서 이제 디마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디마크를 이제 구현을 해야지만 이제 사칭을 어느 정도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뭐 디마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구현을 해봤더니 쉽지는 않잖아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중요한 건 아는데 네. 구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 제낄래? 안 해? 에이. 그러면 그러면 사칭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뭐 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루포인트가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서비스가 이제 어떤 건지를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채팅창에 역시 이메일 보안은 프루포인트가 최고인 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건 아니네요.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저 이메일은 뭐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왜 계속 이메일을 공격하지?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 RFC를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하다. 원래 취약한 네네. 거인 거니까. 원래 이메일은 취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내용도 있는데 네. 그냥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네. 챗GPT가 알고 있는 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아니면 제가 잘못 어떤 알고 걸 있나? 모르고 있고 네네. 챗GPT가 어떤 걸 모르고 있는지 그렇죠, 좀 그렇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이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똑같이 쳐봤어요. 네. 자, 이메일은 어떠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네. 역시나 아. 취약하고 공격자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사칭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역시 GPT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은 굉장히 취약한데 네. 이걸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 다 알고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메일 인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앞에 두 개는 저희도 쓰고 있어요. SPF, DKIM, 이제 네. 디마크 이게 세 개가 지금 이메일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냥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제가 좀 잘 진행을 모릅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의부터 제대로 내려주셔야 다음 내용 이해가 잘 될 것 SPF 같은 같아요. 경우는 뭐냐면 우선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이메일 서버를 통해서 전달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P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서버는 너네들이야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IP가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IP를 가지고만 이제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IP가 아니라 딴 IP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인증에서 이제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킹 같은 경우는 그 이메일이 이제 전달이 되려면 중간에 이제 MT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많은 이제 경로들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공격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조작을 안 당하고 싶은데라고 이제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게 디킴인데 디킴은 디지털 서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퍼블릭 키가 있고 이제 그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레코드 쪽을 보시게 되면 그 P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퍼블릭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키랑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이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내지만 전자서명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키로 이제 전자서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제 받는 측은 네. 메시지도 받고 전자서명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저기 가면 이제 퍼블릭 키가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코드 쪽을 보시면 저 P라고 된 부분이 네. 퍼블릭 키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인증을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조작이 안 됐구나. 네네 그렇게 볼 수 라고 있겠죠.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디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디마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자가 있고 그러면 디마크의 역할은 네가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네가 맞아?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문이 있어요. 네. SPF와 디킴과 디마크가 뭐가 다르지? 어차피 다 인증하는 거니까 그쵸. 진짜 네가 보는 거 맞아? 라고 인증하는 건데 지금 인증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은데요. SPF도 IP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네. 거고 디킴도 전자서명을 가지고 네네. 인증을 하는 건데 네. 왜 또 디마크는 자기가 또 인증을 한다 그러지? 뭐 자꾸 인증을 해. 라고 한 번 인증 통과되면 이제 되는 거 아닌가?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있잖아요. 네. 제가 이메일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송신자 주소는 이제 1번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보고 이메일 서버만 볼 수 있는 그 주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2번, 3번이고 봉투 주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SPF나 디킹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3번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네.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하긴 하지만 공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증을 패스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도메인을 만들고 이메일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공격자가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SPF나 DKIM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 도메인 주소가 예를 들어 해커가 똑같은 도메인 주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그냥 IP만 다르면 DNS에서 이렇게 해갖고 도메인 명은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공격자가 공격자만의 도메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돈 주고 사는 거고 그러면 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네. 서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도메인인데도 그러면은 속을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도메인은 아니고요. 네네네. 공격자가 이제 돈을 주고 자기 도메인 직접 사는 거예요. 아 본인만의 고유한. 그쵸. 네. 왜냐하면 그걸 사는 이유는 뭐냐면 SPF나 거쳐서. DKIM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위함이에요. 아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야라고. 그죠. 네. 아 그래서 이제 SPF나 DKIM 같은 경우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미. 그런 이제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를 네. 좀 봐야 될 거잖아요. 그게 디마크. 그래서 이제 디마크인 건데 아, 여기 이제 1, 2, 3번이 있는데 이제 2번, 3번을 가지고 SPF, DKIM을 체크를 한단 말이죠. 네. 자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정말 네가 맞아를 검증을 하는 게 디마크니까 본문에 있는 주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SPF, DKIM을 통과시킨 주소가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메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칭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이 사칭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치가 이제 디마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사칭이 아니야. 정상적인 메일이야라고 어떻게 보면 인증, 보증을 그쵸, 해주는 그쵸. 거네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메일 보안을 하려면 그 기본적인 조치는 디마크가 필수다라고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쯤에 아, 구글, 야후, 그렇죠. 애플이 네. 이제 새로운 이메일 보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결국은 보시게 되면 이메일 인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SPF, DKIM도 들어가 있고 이제 디마크도 들어가 있는데 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구글이나 야후, 애플도 지금 디마크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이메일 보안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조치는 이제 디마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5개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우선은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메일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5,000개가 넘냐 아니면 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이 좀 달라지긴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어떤 회사가 있는데 하루에 이제 5,000개 이상을 보내신다라고 하면 네. 저희 5,000개 이상 보내요. 네, 이 5개를 좀 네. 유심히 그러니까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걸 또 어떻게 더 구현해? 그래서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마크를 네네네.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냐 보통 도메인은 이제 DNS를 IP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PT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IP를 쿼리를 하면 도메인이 이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이제 스팸 비율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네. 그 비율 자체가 이제 0.3 이하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웃바운드 되는 메일도 메일이 통과하기 전에 이제 스팸을 한번 걸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RFC에 메시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주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4번째인 거고요. 네. 5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메일을 받으면 마케팅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구독 취소가 있잖아요. 네. 언스크라이브 다 있죠 밑에. 근데 보통 없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요즘에는 없는 메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없는데 진짜. 이제 그게 없으면 또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네. 게 이제 5번째인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만 어느 정도 하면 네. 충분히 구성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다 돼 있어요. 이제 1번 같은 경우 디마크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디마크를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러면 디마크는 왜 어렵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마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절차를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는 조직에서도 이제 도메인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메인이 많으면 그 중에 그러면 어느 도메인에 디마크를 적용할지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마크를 이제 그 도메인에 맞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레코드에 등록을 할 때 디마크 같은 경우도 모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그 모두를 이제 P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쿼런틴 모드가 있는데 네. 쿼런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마크가 실패가 됐을 때 네. 이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결국 이제 모니터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음. P를 이제 넌으로 이제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메일 인증에 관련된 정보들, SPF나 DKIM들, 네. 그다음에 디마크 정보가 이제 전송이 될 텐데 조직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받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적인 메시지인데 네. 인증이 실패한 게 어떤 것들이 있지를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작업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디마크가 끝나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쉬워 보이시잖아요. 그냥 이 절차가 네, 네 개밖에 절차만 없고 보면 뭐 네.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그 구현을 잘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네네. 뭔데 이게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담당하시는 이게- 분들도 받아보면 그게 좀 유심히 보면 알 거는 같은데 이게 지금 아우. 한 건이 아니거든요. 하루 이제 몇만 그렇지. 건이 올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몇만 조치해요? 건이 오는데 첫 번째는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개수가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네. 저걸 이제 파싱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음. 이제 시간이 드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시간 엄청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다 이제 파싱을 하고 네. 이제 보니까 내용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정상적인 메시지인데 인증에 실패한 걸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메일 보냈는데 그런 경험 아마 다들 많으실 거예요. 메일 보냈는데 전화 와요. 아니 메일 언제 보내주냐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저는 보낸 메일 하면서 발송 완료 뜬 거 그거 캡처해서 다시 막 메시지도 드리고 그래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스팸을 보시라고. 없다는 거예요. 인증 실패했으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못하면 디마크를 차단 모드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막 다 차단돼 갖고 큰일 나겠는데요 진짜. 그죠. 그래서 이제 모래바닥에 바늘이 있는데 그걸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자석 가지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제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얘를 분석을 하면 첫 번째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칭이 있을 건데 네네. 사칭 같은 경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뭐 사치는 왜냐면 거니까. 뭐 인증이 실패한 거고 정상적인 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이거는 무시를 해도 무조건 상관이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정상 메시지. 그렇죠. 정상 네. 메시지인데 저게 이게 문제지. 이런 거죠. 이게 회사가 있고 부서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서들이 쓰는 앱들이 네. 많고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마케팅 부서에서 네. 이 앱을 사용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보안팀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IP가 어떤 건지 모를 거잖아요. 메일 안 나가겠다. 그러면 SPF가 누락이 된 거고 네네. 그러면 인증이 실패할 거란 말이죠. 네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PF는 등록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사용하는 앱에서 그 조직의 도메인을 가지고 메일을 보내려면 네. 설정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그렇죠. 설정이 누락이 되면 그거 역시도 이제 인증이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SPF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면 네.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아까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설정이 누락이 되면 네.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복잡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조직들이 아. 하고는 싶지만 이제 우리는 못할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이야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죠. 지금 막 매일매일 이런 게 막 계속 쌓여 나가는 그죠, 거잖아요. 막 숙제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 오는 거지 매일 또 저 메일 발송이 안 됐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그죠. 뭐 그런 문의가 빗발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그죠, 그죠. 네, 특히나 구글이나 야후한테 메일 보낼 때 못 받았대요. 이런 게 지금 요청이 엄청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걸 다 필터링을 안 하면, 그러니까 디마크는 모니터링 모드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차단 야. 모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도 문제지만 네. 조직의 도메인을 가지고 누군가가 사칭을 해서 네. 고객한테 이제 사칭을 하거나 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뭐 큰일 나지. 그러니까 서드 파티한테 사칭을 하게 되면 네. 신뢰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제가 보내는 그 메일이 되게 많이 있는데 누군가 저를 사칭해서 저 좋은 물건 있다고 그쵸. 어디 투자 한번 해보시겠냐고. 네네. 이상하다. 근데 내가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알지. 낚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피싱이었어, 사기였어, 판별되면은 저에 대한 평판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뭐 삼성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공격자가 네. 삼성 서비스 센터에 이제 도메인을 사칭을 해버리면, 와, 근데 디마크가 그건 뭐- 구현이 안 돼 있으면 네. 이제 받는 거죠, 그 숨을 수밖에 메일을.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우리는 삼성을 되게 신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사칭이 돼서 그렇게 네. 돼버리면 네.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럼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마크가 필요한데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디마크를 좀 구현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쓰게 되면 네. 요런 이제 오. 리포트를 제공을 하는데,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메시지는 정상인데 네. 이제 인증에 실패한 메시지, 네네네. 모델에서 이제 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음. 쉽지가 않으니 네. 그런 것들을 찾아줍니다. 우선 알려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디마크의 목적은 사칭을 식별을 하고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도메인을 가지고 사칭이 일어나고 있나? 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사칭해서 막 메일 뿌리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오, 그리고 좋네요. 그러면 이 사칭이 어느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만약에 이제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면 네. 그거는 100% 사칭일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공지를 하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발 메일들은 무시해 주세요. 저희가 보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공을 하는 거고, 이제 아까 구글 야후를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올해에 이 리포트를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구글 야후 이제 보안 정책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위배되는 트래픽이 얼마가 되는지도 같이 리포팅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리포트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많이 차단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왜 차단되는지도 네네네.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저희처럼 대마케팅을 이제 하는 회사가 메일을 평상시에 10,000건을 뿌렸던 거예요. 그럼 응답률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평균치가.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응답률이 막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메일을 잘못 만들었나? 내용이 이상한가? 그런가 보지 뭐 하고 그냥 계속 보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못해서 그죠, 그죠. 차단이 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유사 도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조직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이제 유사 도메인으로 해서 사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이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칭부터 이제 뭐 디마크 관련돼서 어떤 이제 해결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의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 디마크 같은 경우는 SPF나 DKIM 레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건데, 네. 보통 보안팀에서 잘 관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메인 관련돼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도메인팀 요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일이 있을 거니까 그죠.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난 지금 되게 급한데. 네. 근데 실제 이게 보안팀에서는 되게 이제 급할 거고 네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그 도메인 팀에도 이제 사정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SPF와 디킴, 디마크를 굳이 그 IT 팀에 연락을 안 하셔도 네. 이제 보안 팀에서 그 레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프로포인트의 뭐 저 EFD에서 설정을 바꾸면 그쵸. 제가 우리 회사의 도메인을 제가 바꿔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업데이트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네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아웃바운드 되는 메일이 있는데 그 구글 야후 같은 경우는 스팸 같은 경우는 0.3을 유지를 해야 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웃바운드 메일을 풀포인트 쪽으로 이제 포인팅을 해주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이메일을 보고 네. 스팸을 이제 식별을 하고 난 다음에 스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아웃바운드 메일이 풀 포인트를 거치게끔 해주게 되면 네. 그 아까 SPF나 디킴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굳이 뭐 앱에 가서 설정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메일들이 다 풀 포인트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증 다 바꿔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SPF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제 네. 디킴도 설정을 해주게 되면 네. 이제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유사 도메인을 말씀드렸는데 네. 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 도메인을 찾을 때도 머신러닝을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4억 개가 넘는 도메인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네.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유사 도메인 같은 경우는 유사 도메인을 만드는 보통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얘는 유사 도메인인 것 같아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판단이 됐으면 그게 이제 정말 유사 도메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그 도메인을 누가 등록을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피싱인 건지 아닌 건지를 네네네. 제공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그걸 보겠죠. 네. 얘는 지금 보니까 유사 도메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피싱 페이지도 있고 이걸 등록한 사람을 보니까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면 얘는 사칭의 가능성이 있네라고 의심해야죠, 그런 거. 그쵸.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차단 딱 누르면 그게 차단이 네.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유사 도메인도 이제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이야. 이제 솔루션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디마크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으시거나 네. 아니면 유사 도메인이 얼마나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사칭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제공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네. 간단하고 굉장히 빠르고요. 네. 디마크에서 아까 전에 그 레코드 넣는 거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석 기간은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리포트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리포트를 이제 제공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무료예요? 네네. 오, 좋다. 오. 그래서 이제 이 세션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풀포인트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분석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지금 질문이요. 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답변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두 분 저기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답변을 못 해주신 게 워낙 많아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최은환 부장님도 함께 모셔서 질문을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지 직접 답변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또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피싱이나 토드 공격의 경우 네, 레거시 보안으로 네, 그렇죠. 훈련을 것 같은데.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PSAT 그 훈련 거기에서 토드 공격에 대한 트레이닝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당연히 저희가 토드 공격의 어떤 유형화되는 것들을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로 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셋 같은 경우는 네. 그 모의 훈련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토드 같은 경우는 모두 모의 훈련이 있지는 않는데 전화까지 큐싱 해야 같은 되니까. 경우는 네네네. 이제 저희가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케이스는 네. 되게 이제 고도화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해도 이제 되겠네요. 어떤 거냐면 네, 결국은 이제 전화를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제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람을 속여가지고 전화를 유도한다는 걸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문을 읽어가지고 만약에 전화를 유도를 하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다. 아까 이제 머신러닝을 말씀 주셨는데 네, 머신러닝을 가지고 의도를 읽고 난 다음에 얘는 토드인 것 같아를 네. 이제 식별을 하고 이야. 이제 차단을 해주는 거죠. 좋다. 일단 그런 프루포인트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겠네요. 한번 걸러지고 온 거니까 그쵸. 아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사람이 교묘하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 도메인을 체크하는 패턴의 업데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그 주기? 이게 자동 업데이트가 아니지 않나요? 자동 업데이트는 맞고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게 저희는 실시간이긴 합니다. 원래는 실시간이긴 한데 네. 분석은 실시간으로 하되 네. 관리자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시간 주기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4시간 주기.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사내 심이나 이런 솔루션들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저희 스플렁크랑도 일단 연동이 되고 그리고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되겠네요. 예를 들면 그 메시지를 분석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 원래는 피싱인데 네. 저희가 놓쳐가지고 네.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안팀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네. 얘가 이제 격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API로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통합으로 그렇게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심이든 소아 솔루션이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VM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한지 어떤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는 거예요? EFD 같은 경우는 이제 SaaS만 SaaS만? 제공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아까 이제 PPS 탭을 말씀 주셨는데 네. 탭 같은 경우도 SaaS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PPS 이메일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음, 이게 이제 온프레임을 할 건지 아니면 SaaS를 네.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네, 내가 보낸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정책에 차단되고 있는지 네,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단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니까 프로포인트에서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진짜 흔해요. 이게 이런 거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쉽게 알려면 프로포인트 아까 EFD 솔루션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보면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아웃바운드 메일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차단이 됐고 그걸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자기 이메일 아이디를 넣던가 아니면 그 아. 수신자를 넣던가 하면 나오겠네요. 네, 그게 통과가 됐는지 아닌지 네.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하면 왜 안 됐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5. 공공기관이 디마크 갖추고 있지 않아서 사기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임직원은 어쨌든 뭐 잘못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디마크를 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강제를 하지는 않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근데 이제 내년에 PCI DSS 같은 게 있는데 네, 걔 같은 경우는 그걸 강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 그
카드 쪽의 회사라고 하시면 네. 그 항목을 한번 보시고 아. 거기에 보시면 이제 디마크를 강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금융기관 쪽이 그렇게 강제가 되면 머지않아 공공기관도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이제 한국은 이걸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호주 쪽은 이거를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마크를 그 사용하는 비율 자체가 50%가 넘습니다. 아 이미 많이 활성화가 네. 돼 있군요. 거기는 이제 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이 4시 15분이었는데요. 일단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쉽고 죄송하지만 저희 질문 딱 3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원님의 많이 질문해 주셨구나. 디마크. 상담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조직 내 보안 수준 개선을 위해서 솔루션을 걷어내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기존의 솔루션을 걷어내고 프루프 포인트를 그리고 가장 많이 도입된 업종이 2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도입할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우선은 지금 이메일의 위협이라고 하면 네. 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싱도 있고 악성 코드도 있고 네. 토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BC도 있고 이제 네.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피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QR 코드 이런 네, 이용한 큐싱도 있는데 네. 그것도 있고 이제 MFA를 바이패스하는 그런 피싱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싱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BC 같은 경우는 악성 URL이나 이제 첨부 파일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내용만. 그걸 분석을 안 함에도 네. 그런 것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서 안 이제 낚이지. 첫 번째는 그런 위협들이 있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걸 아. 이제 식별할 수 있냐 없냐가 첫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못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걸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루프 포인트인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에서 저희가 오늘 예시로 들어드렸던 다양한 케이스들을 못 막아내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프루프 포인트를 검토를 하시면 되겠는데 많이 못 막아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아까 저희가 식별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는지 못 막는지 그걸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그래서 POC를 많이 하는데 네. 일반적인 POC 같은 경우는 이제 인라인 POC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널링이라고는 하는 POC를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메일을 카피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요. 네. 인라인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이메일 플로우에 이제 방해를 하는 네. 건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메시지를 받고 네. 분석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보고 그걸 이제 고객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시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막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답변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답변 안 해주신 거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받고 텍스트는 프루프 포인트 서버로 받아서 오잉?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보통 이메일을 받을 때 링크는 일단은 요즘에 클라이언트들이 다 차단을 해주잖아요. 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 CDR 기능인 것 같고요. 컨텐츠. 네, 왜냐하면 받고 난 다음에 URL이 있는데 얘를 네. 이제 PDF로 만들어 버리면 네. 그리고 그걸 클릭을 못 하게 해버리면 네, 그렇죠. 그럼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럼 안전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저희는 CDR은 제공을 아니죠. 하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D마크가 있는 경우에도 SPF와 D킴을 안 하면서 D마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D마크는 네. 모드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모드가 네, 있고 네. 차단 모드가 있는데 네. 그냥 모니터링 모드를 운영하실 거면 네. SPF D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네. 반면에 네. D마크를 가지고 이제 차단을 하고 싶으시면 네. SPF D킴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사칭이 목적이면 네. 무조건 SPF 디킴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D마크가 SPF와 디킴에서 못 걸러내는 거를 지금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SPF랑 디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봉투 주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건데 네. 실제 사칭 같은 경우는 본문을 사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발신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발신자 주소도 똑같아. 내용물이 이상한 거인 거네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D마크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주소 체계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시스템이 볼 수 있는 주소 네, 네, 체계가 네. 있고 네. 사람이 볼 수 있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스템이 볼 수 있는 건 공격자가 얼마든지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커버를 하려면 D마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 오늘 시간이 좀 한정된 관계로 죄송하지만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질문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다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모두 남겨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요 링크로 이동하셔서 네, 설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웨비나가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고민 중이신 IT 담당자분들께 조금이 아니라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